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4월 6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거고요. 4월 7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성금요일로 휴장입니다. 그래서 과연 4월 8일 토요일 날 돈다방 미쓰리에서 어떤 내용을 전해드려야 되는지 조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이런 내용을 좀 해주세요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4월 6일 목요일 뉴욕 증시를 짚어보기 전에 우리 먼저 다시 한번 굵직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미국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다. 지금 여러분들 최근 뉴욕 증시 보시면 미쓰리 예상대로 크게 빠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은 그렇다 치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신흥국이고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어쩌면 4월 6일 목요일 대한민국 증시를 보시면서 야이씨 연병 뉴욕 증시는 혼자서로 마감했는데 대한민국 증시 왜 이래? 아마 이렇게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그런 거를 우리는 대한민국이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4월 달은 종목 장세인데 청개구리 장이다. 아마 어제 종목들 보시면서 그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요 며칠 동안 정말 차트 같은 거 예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제 완전히 차트 같은 걸 무너뜨리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실적도 보고 회사 내용도 보지만 사실 많이 의지하는 부분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차트를 일부러 세력들이 만드는 과정들을 분명히 겪게 되고요. 개인들을 꼬시던 아니면 자기네들이 해먹던 그런 작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차트를 보면 종목 장세다 보니까 종목들 차트가 상당히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주식을 좀 쉬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요즘 워낙 그냥 종목 장세만 이러니까 나도 한번 그럼 해볼까? 그리고 HTS 프로그램을 키고 종목들을 봤는데 차트들 굉장히 예뻐요. 그러면 한번 사볼까? 그리고 발을 딛는 순간 완전히 손절 가격까지 밀어내는 그런 거를 청개구리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올해 주식시장이요.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한 장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하면 1월 25일 날 호가를 조절해 놓는 바람에 굉장히 그 현재가 창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저 같은 경우는 피로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로.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어제 제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뉴욕 증시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녀석은 어떤 이슈를 오래 가지고 노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 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다. 자, 그러면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면 뉴욕 증시 폭락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고민하실 텐데 제가 어제 그 답을 드렸죠.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 같아요. 아니면 혹은 더 나가서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박이 나올 것이다. 이게 지금 주식시장의 모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 더 이상 방송 안 들으셔도 돼요. 끝. 자, 그러나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해 보면 4월 6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1%, S&P 500이 0.36%, 나스닥이 0.76%. 자, 미쓰리 예상대로 뉴욕 증시는 지금 크게 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4월 7일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만 3월달 고용지표는 발표가 되죠. 2월달은 31만 1000명이었는데 지금 4월 예상은 23만 8000명 증가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3월보다는 좀 부진해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어제
ADP 민간 고용 지표도 좀 부진했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좀 부진했어요. 자, 여기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전월과 동일해서 3.6% 유지될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죠. 자, 요거는 그냥 전망일 뿐입니다. 과연 3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예상치 23만 8천 명보다 좋을지, 혹은 뭐 예상치에 부합했을지, 혹은 이거보다 훨씬 못 나오는 뭐 한 19만 정도 나올지, 뭐 이런 것들 그때그때 케이스마다 가능성을 좀 봐야 되는데, 어쩌면 23만 8천 명보다 많이 덜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할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야, 이씨, 이렇게 고용지표가 안 나오는데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어? 금리 인하해야지? 이런 얘기 나올 거고요. 여하튼 우리는 지금 3월달 고용지표는, 결과 발표 보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서 발표하는 3월달 감원 계획이요. 89,703명으로 전월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감원이 증가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렸죠. 다시 한번 내려드리면, 경기 둔화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나 일해야겠어. 그리고 상사가 좀 못되고 뭐 급여도 이렇게 딱 원치 않더라도, 많지 않더라도, 난 그냥 그래도 일할래 라고 내가 일을 원했을 때, 구직자가 일을 원했을 때 그래도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그거는 경기 둔화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네, 이게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경기 둔화고요. 이 모질란 전문가들이 오직 고용지표 잘 나오는 거 보고 미국 경제 좋다고 헛소리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 특히 고용이 좋은 이유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거를 예상해서 미국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웬만하면 그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경기가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기가 둔화해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넘어가고 있느냐? 이제는 일을 하고 싶어도 기업들의 감원 계획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이런 것들은 대기업들,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이런 대기업들이 1월 달부터 대규모 감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때는 굵직한 대기업들이 뭐 18,000명 이렇게 감원을 한다고 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제 그런 흐름이 일자리를 옮겨가고 뭐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잘린 사람들이 뭐 다른 기업으로 가고 뭔가 이게 자리 이동이 이렇게 뭐가 되면서,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의자를 뭐 6개, 7개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의자가 6인데 사람은 7이야. 그래서 결국 한 명은 못 앉고 탈락. 또 의자를 한 개 빼서 6명 중에 또 한 명 탈락.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결국 그렇게 감원된 인원이 어딘가 다른 데 가서 또 일자리 구하고 오면서 어느 순간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확 느껴지는 거죠. 1분기 감원은요,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뭐 대기업들의 감원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2020년 이후의 최대 규모란 의미는 2020년에 감원이 컸단 얘기죠. 그때는 코로나 때문이었고 지금은 경기 침체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지표는 이 조작질을 한다. 뭐 조작질이란 단어는 너무 좀 경박하고요. 수정이라는 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봤더니 이게 아니네. 그리고 수정.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숫자라는 굉장히 정확성을 보여주는 그 경제 지표를 가지고 수정 작업 같은 거를 하면서 뭔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게 저는 경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발표했네요. 숫자 차이가 있네요. 여러분들 이거 잘 체크하세요. 라고 한 번이 아니에요. 거의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얘기할 때마다, 금요일 방송에서 목요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얘기할 때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제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사실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1월 달에 뭐 아마존이며 그런 대기업들이 감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흔들리지를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감원이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가 안 되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네가 20만 명 이하에 있지만 20만 명 이상 갈 거고요 라고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정확하게 3월 31일 금요일 방송에서 목요일 뉴욕 증시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요, 전주 대비 7,000명 증가해서 19만 8천 명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수치를 산정하는 게 아니에요. 3월 31일 이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7,000명 증가해서 19만 8천 명이 됐다라고 했었어요. 제가 이거를 너무나 잘 기억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제가 MBC 뉴스를 보는데 MBC 뉴스 거의 마지막쯤 됐을 때 뭐 뉴욕 증시를 전달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명에 가까워졌다, 이 멘트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20만 명은 아니지만 19만 8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전주 대비 7천 명 증가해서.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날, 그러니까 4월 6일 날 공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8,000명이 감소해서 22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 19만 8천 명이라는 거는 개뻥이란 소리예요. 그렇다면 전주 대비 18,000명 감소해서 22만 8천 명이란 얘기는 지난주에는요 24만 6천 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는 제가 미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이쪽 분야, 그 미국 이런 분야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분명히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예, 지난주까지 그것도 7,000명 증가해서 19만 8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20만 명 하회. 그래서 전문가들이 고용이 좋다라고 떠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18,000명 감소해서 22만 8천 명이 됐다. 감소해서 이 지경이 됐다면 전주 대비 그러니까 전주 감소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24만 6천 명이면 이제 기준선 3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미국 고용 좋은 거 아닙니다. 자, 지금 미국은요, 경기 둔화에서 침체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미국 경제 중에서 경제 지표는 모두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고용 지표 좋게 나온다고 하는데,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는 이유는요, 경제가 안 좋을 걸 생각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계속 머릿속에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니 1월 달에 그렇게 대규모 감원한 기업들이 있고 저렇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명을 하회할 게 아닌데 분명히 그 이상으로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어떤 조작질을, 어떤 수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온 수치만 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6천 명. 그렇다면 아무리 지난주에 24만 6천 명이고
4월 6일 목요일 날은 22만 8천 명이지만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그죠? 그 얘기는 미국 고용이 꺾이고 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했던 그 고용조차도 꺾이고 있다. 그럼 이제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미국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둔화라고 얘기 안 해요. 미국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앞으로 둔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연준에게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말아라. 혹은 뭐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압박을 하겠죠. 그러면 또 시장은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는 어느 정도 버텨줄 겁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은 신흥국이고 경제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신흥국이라는 주제 파악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좀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종목들은 움직일 거고요. 오늘 아침에 당장 속보 경상수지 2달 뭐 연속 적자, 뭐 2월 달에 마이너스 5억 2천만 달러 뭐 이 정도 나왔네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주식시장입니다. 제가 오늘 본 내용 전해드리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죠. 예, 지금 뉴욕 증시는 어떤 상황이고 대한민국 어떤 장세이고 주식시장은 어떤 색깔이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미국 고용지표를 이렇게 수정하는구나. 예. 여러분 24만 6천 명이랑 19만 8천 명이랑은요.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뭐 1,000명, 2,000명도 아니고. 이제 미국 경제가 안 좋구나. 아니면 음모론을 하나 제기한다면 그동안은 어느 정도로 좀 버텼는데 이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고용지표 부진하게 만들어 놓고 연준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솔직히 까놓고 이렇게 사실을 발표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고용지표가 냉각 조짐을 보이면 연준이 곧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다.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해드렸죠. 자, 주식은 항상 미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증권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거를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제 기회는 올 거다. 기다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확실히 지금 주식시장이요. 어떤 느낌일까? 1월 25일 날 일단 호가를 조절해 놔서 일단 수익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고요. 그리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분위기, 뭐 돈으로 밀어올리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세력들, 주인들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세이다 보니까 주린이 분들이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주식시장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을 하시던 아니면 주식을 하지 않으시던 단순히 유동성 장세에만 여러분들이 HTS 프로그램 켜놓고 주식을 보시지 마시고요. 주식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같은 주식시장은 또 이런 맛이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여러분들께서는 꼭지를 잡고 손해보는 개미가 아니라 정말 1년 12달 꾸준히 뭐 진짜 욕심내지 않고 뭐 한 달에 5%.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달에 5%가 적은 수익률이 아니에요. 1년이면 60%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5% 혹은 뭐 10%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금 미래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황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매매 원칙. 나는 내가 원하는 수익률은 딱 요만큼이야. 그런 걸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그 과정을 좀 오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미쓰리의 올해 목표였죠. 자, 하나씩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4월 8일 토요일 날 일단은 고용지표 전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나름대로 성심껏 진심을 다해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꽃샘추위라고 하니까